안녕하세요. 곽윤철 아이연구소의 곽윤철입니다. 저번에 첫 영상이 이제 올라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갖고 정말 이렇게 머리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제가 남자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 원래 이름이 곽윤철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잘 듣습니다. 제가 여자인 거 이제 확인을 해드렸죠. 오늘은 배부른 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배부른 수유를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유 수유를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해요. 그런데 모유 수유가 잘 하면서도 불구하고 선생님 제가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많은 내용을 들어보면 모유양이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아이가 잘 먹었는지를 관찰하는 걸 조금 어려워해서 엄마들이 모유수유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이 아이가 최초로 하는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생활을 하는데 잘 보시면 싸고는 아직은 여러 가지로 조절이 안 돼서 아무 때나 싸요. 이거는 자기도 뭐 싸고 싶지 않았는데 쌀 수도 있고 너무나 그렇죠. 자는 것도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처럼 아 나 이제 지금 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수시로 자고 낮에도 자고 아무 때나 깨고 잠도 전혀 패턴이 없는 시기예요. 또 울고가 있는데 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은 울음이 울고 싶어도 참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막 이렇지만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게 안 돼요. 체면도 또 얘네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어서 그냥 울고 싶으면 울고 그냥 또 웃고 싶으면 울고 웃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정말 잘하기 위해선 결국 배부른 수유인데 초기에는 배가 고프다라는 거를 인식하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건드려서 얘가 고개가 오니까 배가 고프냐? 아니면 아기가 막 울어서 시간을 보니까 배가 고프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내게 되는데 이 배고픈 거는 사실은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도 또 이 아이들이 더 일찍 먹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또 더 늦게 먹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또 막 울어서 줬는데 잘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배고픔을 알아내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얘네들이 입을 벌린다. 배가 고프면 뭐 아이가 뭔가를 찾는다. 이런 행동은 하지만 그거를 하기도 전에 이 아이들이 막 흥분돼서 울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배가 고파서 이런 건지 아니면 잠투정으로 이런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분별 이런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재미있는 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요. 아기가 배가 부르면 엄마에게 엄마 나 배불러요. 나 그만 먹을 거예요. 라고 이 행동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언어를 못할 뿐이지 행동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언제부터 하냐면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는 초유를 먹을 때는 정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초유는 양이 한 방울 두 방울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잘 못하는데 이제 우열이 생겨서 한 4일째 5일째 되면 막 우열이 돼서 전량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이 배부른 표현을 해요. 혹은 처음부터 우유병 수유로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분유 먹는 아이들. 그럼 이 아이들은 태어난 첫날부터도 배부르다고 엄마한테 표현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제가 늘 배부른 수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은 그 얘기와 어떻게 하면 배부른 수유를 아기한테 할 수 있을지 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배부른 수유를 할 때 주체가 아기가 돼야 돼요. 배부른 수유는 엄마의 느낌이 없어야지 돼요. 엄마는 관찰자로서 아이가 배가 부른가 안 부른가를 보는 거지 내 판단에 얘가 배가 부르다 이거는 되게 위험해요.
그거보다는 사실로, 진짜로, 객관적으로 그 누가 봐도 얘는 배가 부르다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채고 읽어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병원에서 있는 약 3일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연분만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초유가 나오고 우렬이 돼서 이제 약간 이제 성숙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행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젖이 막 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 한 일주일, 좀 길면 2주, 3주 정도는 아기가 울 때마다 수유를 해도 상관없어요. 울 때마다 수유를 해서 이 아이의 배고픈 울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이유로 우는 건지를 패턴을 읽어내셔야지 돼요. 이게 빨리 패턴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아이에게 진짜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르게 수유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를 알아내는 것보다는 배부름을 알아내는 게 더 훨씬 쉽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일단 입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힘을 줘요. 이렇게. 아니면 혓바닥으로 이렇게 밀어내요. 근데 이때 혀 끝이 아니라 약간 혀 등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밀어내요. 아니면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아기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아기가 머리를 이렇게 뒤로 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한 번 한 걸로 이게 그럼 배가 부르냐? 그렇지 않아요. 이 행동을 했어도 또다시 엄마가 아이에게 너 더 먹을 거니? 그래서 다시 수유의 형태를 취하면 또 그때부터 열심히 먹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여러 번에 걸쳐서 엄마가 너 진짜 배부르니? 너 진짜 안 먹을 거니? 라고 이 아이에게 물어봐야지 돼요. 그러면 배가 부르게 먹은 아이들은 반드시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배가 부르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 이거를 찾아내는 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친구의 애는 배가 부르면 고개를 뒤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혓바닥으로 탁탁 밀어내는데, 내 애기는 배가 부르면 젖을 물고 가만히 있는 걸로 그러니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젖을 물고 가만히 있거나 오물오물 거리는 걸로 배부르다라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어느 것을 할지는 애기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건 이제 엄마로서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마다 배가 부른 게 뭔지, 배가 부르게 먹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먹었을 때 위장에서 배부름을 하는지, 이런 거를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기들이 배부른 수유를 못해요. 그리고 엄마도 아기에게 배부른 수유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먹다가 자요. 그리고 엄마 젖이 우유병처럼 빨기만 하면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흐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젖은 아기가 막 와서 빨면 잘 나오다가 또다시 안 나오다가 또다시 또 사출이 되면서 쫙 나오다가 또다시 안 나오다가, 이런 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초기에는, 그러니까 100일 이내의 아이들은 약 10초에서 60초 정도를 꿀꺽꿀꺽꿀꺽꿀꺽 먹다가 한 1분에서 5분 정도를 기다려요. 가만히 기다리고 또다시 그 다음에 10초에서 60초 정도를 또 막 먹고 또다시 1분에서 5분 정도를 기다리고, 이런 행동을 이렇게 패턴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처음에 먹을 때는 막 먹다가 엄마 젖이 약간 이렇게 그 흐름이 이렇게 느려지거나 흐름이 없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엄마 이 젖에서. 그러면 이때 그 순간에 얘는 숨을 쉬고, 그때 얘네들이 10초에서 60초 정도 막 먹다가 이제 한 1분에서 5분 정도 약간 쉼을 하면서 얘네들이 호흡을 고르게 되는데,
이 호흡을 고르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잠을 자버려요. 그러니까 아기가 와가지고 열심히 먹다가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느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얘네들이 자는데, 그때 이 자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패턴을 가만히 그대로 두면 이때 얘네들이 한 20분, 30분 자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먹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이 아이의 흐름대로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배부른 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만감 있게 먹어서 충분히 수유 간격이 벌어지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이 아이들이 못하고 아까 덜 먹었으니까 1시간이 있다가 엄마 나 밥 주세요 이러면서 다시 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 먹으면 최소 아기의 위가 2시간이 견딜 수 있도록,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위장이 휴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아이가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한 번 와서 사출이 막 일어날 때 먹고 그냥 한 1분에서 5분 정도 가만히 있는 동안에 잠이 들어요. 그럼 엄마는 얘가 잠을 자니까 아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기를 내려놓거나, 그러니까 이제 재운되는 거죠. 그러면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또는 내려놓자마자 아기가 깨가지고 다시 막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걔를 다시 또 데리고 수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이 수유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젖을 한 번 먹을 때 충분히 배가 부르게 먹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배가 부르게 먹었을 때 그 뒤에 오는 정서적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맛있는 만일에 밥을 먹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포만감이 있을 때 어떠냐면 되게 이렇게 몸이 릴렉스해지고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평안이 오고 이렇게 이제 행복해지는 그런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기들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는데, 애들은 다 눈 감고 먹다가 눈 감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미처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찔끔찔끔 먹는, 그냥 그렇게 되면 배부른 수유가 어려워지고 수유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길게 잡으면 한 달 동안 정말 배부른 게 뭔지, 그리고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지 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먹을 때 얘가 아까 이제 10초에서 60초 정도 꿀꺽꿀꺽 먹고 1분에서 5분 정도 얘네가 가만히 있는다 그랬고, 그때 1분에서 5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서 도로 이렇게 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도로 잘 때 엄마들이 여기를 이렇게 깨우면 잘 안 깨요. 아니면 혹은 깨우면 이렇게 막 갑자기 또 깨가지고 막 빨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도로 아기가 이렇게 이제 표정이 있으면 이렇게 눈을 도로 이렇게 막 감고 여기가 막 이렇게 먹다가 도로 이렇게 가짜 먹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 게 몇 번이 되면 아이를 엄마 품에서 아기를 이렇게 건드려서 귀를 건드려서 발바닥을 건드려서 몸을 건드려서 깨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사람이 있을 때 엄마를 돕는 뭐 친정 엄마가 있든 시어머님이 계시든 아니면 뭐 산후관리사 선생님이 계시든 아니면 남편이 있든 이렇게 뭔가 엄마를 돕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기를 바닥에다가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또 이 바닥에다 내려놓는 이유는 구분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먹는 곳이야. 잠은 바닥에서 자는 곳이야. 이거를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수면 교육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수면을 뭐 어느 때가 돼서 이제부터 수면 교육을 해야지 돼 이런 게 아니라, 수면은 처음부터 그 아이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은 환경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여기는 먹는데 잠은 바닥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먹다가 느려지고 잠을 잘 것 같으면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아이의 그 다음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분명히 덜 먹었는데 내쳐 자면 늦게 내려놓으신 거고요. 아기가 내려놨을 때 눈을 뜨면서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찾고 막 운다. 그러면 정말 잘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은 아이에게 죽복이 깼어. 이제 그럼 엄마 쭈쭈 다시 먹을까? 그리고 아기를 다시 안아서 수유 쿠션에다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부른 아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혓바닥으로 밀어내든가 입을 이렇게 한다든가 고개를 간다든가 입을 안 벌린다든가 입을 벌려서 유도를 물지만 가만히 있는다든가 이런 특유의 그 아이만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면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명료한 상태에서 엄마한테 엄마 나 안 먹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엄마는 정말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은 그 아이와 같이 소통을 해야 돼요. 축복이 먹을 거야? 아니 나 안 먹을 거야. 이게 언어가 아니라 서로의 행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배부른 수유의 장점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엄마는요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아이의 배부른 그 특유의 행동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만일에 30분 뒤에 뭐 한 40분 뒤에 1시간 뒤에 막 울면 친정 엄마나 혹은 남편이 애가 배가 고픈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을 때 걔 배고픈 거 아니야 당신이 좀 안아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육아 자신감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쌓이고 하면 그게 돼요. 그 빠른 사람들은 제가 많은 엄마들을 만나는데 빠른 분들은 2주 만에도 벌써 그게 되고요. 둘째 엄마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만에도 벌써 그게 돼요. 이제 조금 첫애를 키운다거나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한 달, 뭐 혹은 2달 이내에는 2달까지 가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맥시멈 한 달 이내에 그 굉장한 거를 탁 알아챘으면 좋겠거든요. 네. 모유수유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뭐 인터넷 조금만 이렇게 이제 찾아봐도 아기가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르게 먹여야지 된다라는 거는 쉽게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어려워하는 건 결국 그거거든요.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르게 먹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아이와 집중해서 수유할 때마다 노력을 하면 아이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배불러요. 나 이제 안 먹을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이에게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아이 입장에선 엄마랑 같이 배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엄마를 보면 막 흥분을 해서 수유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너무나 어렵지만 아이를 깨우고 또 아이의 배가 부르다라는 거를 신호를 찾아내고 또 그 아이가 행동하는 거를 또 엄마가 계속 그 행동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유 초기부터 반드시 해야지 될 것은 배부른 수유다라는 겁니다. 모유 수유하는 아기뿐만이 아니라 분유 수유하는 아기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